황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주춤한가 싶더니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긴 가뭄과 태풍 때문에 농산물 출하량이 줄어들면서 밥상 물가는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배추 한 포기에 7,000원을 넘기면서 김치 제조업체는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값이 웬만한 백반 가격과 맞먹습니다. 고춧가루 가격이며 각종 채소값도 2배 가까이 올라 김치 한 포기를 잡는데 수만 원이 들어야 할 판. 때문에 포장김치는 매대에 내놓자마자 빠르게 소비됩니다. 재료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 담는다는 그 자체가 정말 실감나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증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김치 제조업체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절임통 4곳에 가득 차 있어야 할 배추가 한 통에만 담겨 있습니다. 배추값이 불과 1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어 팔수록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곳에서 판매하는 5kg짜리 배추김치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업체 수수료, 택배비와 포장비를 제외하면 인건비와 운영비는커녕 재료값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저희가 팔면 파는 만큼 적자가 나요. 그래서 이제 또 고객님들하고 이게 저희가 약속인데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밑간다고 해서 물건을 안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입소문을 타고 온라인으로 주문이 늘고 있지만 적자폭이 커져 출고하지 못하는 김치만 하루에 700kg가량 됩니다. 하지만 저가의 중국산 김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홈쇼핑 등을 기반으로 하는 김치 대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가격을 올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식탁에 올라오는 김치의 가격을 인상을 하면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 조금 많이 버거워하시는 경향도 있고. 광주 전남 김치 제조업체는 1000여 곳. 대부분 배추값 상승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형편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네, 그제 광주에서 우회전 일시 멈춤을 하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우회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소가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지하철 공사로 도로 곳곳에 세워진 방호벽입니다. 이곳을 지나실 때에는 운전자도 보행자도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거리 교차로, 지하철 공사를 위해 차도에 방호벽이 둘러져 있습니다. 보행자가 이 방호벽을 믿고 차도까지 내려서서 보행 신호를 기다려 위험해 보입니다. 방호벽이 운전자 시야를 가려 우회전 사고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횡단보도까지 지금 저기 방호벽이 쳐져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앞에까지 가거든요. 차량들이 우회전하면서 그것을 못 보는 경우가. 다른 공사 현장의 교차로입니다. 방호벽 주변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줄이 눈에 띕니다. 방호벽이 설치된 곳엔 이렇게 불법 주정차도 난립하면서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건 물론 시야를 가려 위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은 17km. 그 안에 54개 교차로가 있습니다. 운전자도 위험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죠. 일방적으로 가는 차로가 아니면서 그거 안 보이니까 갑자기 오면. 공사 안전을 위한 방호벽이 우회전 사고 위험을 키우지 않도록 더 세심한 주의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한 재개발 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합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조모 씨와 정비업체 대표 성모 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특정 업체가 용역을 따내도록 도와서 부당 이익을 챙기고 단가를 부풀린 조경용 야물을 사들이거나 자녀 세대를 무상으로 취해서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학동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서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광주검찰청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협력업체 대표, 감리자 등 피고인 7명과 현대산업개발과 백솔건설 법인에 대해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과다한 살수 혐의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2~3배 많았던 점을 들어서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측도 재판에 회부했던 법인과 관계자 3명 모두 항소했다고 밝혔으며 백솔건설 대표와 감리자 등 다른 피고인 등도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농어촌에 집중된 재생에너지 사업의 실태를 들여다보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해상풍력 이야기인데요. 이 육상풍력보다 입지가 자유로워서 대형 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 재생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어민의 반대와 주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국내 최초의 상업 해상풍력 발전 단지입니다. 2017년부터 해마다 제주도민 2만 5천 가구가 쓸 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연안 자망 어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앞서 풍력발전소가 들어선 해역에서 어장 환경이 변해 제주 토종어종 벤자리가 사라진 경험 탓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뭐 2~3년 지나면은 다시 어족이 회복되겠지 했는데 이거 지금까지 뭐 10여 년 가까이 뭐 계속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는데도 전혀 이제 뭐. 여수는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전소 건설 전 설치하는 풍황계측기 허가를 받은 지점이 25곳, 10개 업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이미 8곳이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고 7곳은 심의 중입니다. 여러 업체의 경쟁 속에 불똥은 주민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상주 인구가 100명이 안 되는 외딴섬, 여수 손죽도는 어느 업체를 믿느냐에 따라 주민 편도 갈렸습니다. 보다 못한 일부 주민들이 산업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보낼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그 찬반의 투표 이런 부분들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 갈등을 키운 건 자치단체의 묻지마 허가입니다. 서로 인접해 발전 사업의 범위가 겹치는 지역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준 건데 이런 곳이 5곳에 이릅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대한 노드맵이 없이 그냥 미시적으로 행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8.2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는 신안도 어민들이 올해 초 상생협약을 파기하면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 ESS 발전 사업자의 전기 거래 실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ESS 발전 사업자 전력 거래는 도시명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을 모아서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광주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첨단 산단 내 광주 그린에너지 ESS 발전 특구에서 실증을 위한 통전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시는 국내 최초로 전력 거래를 위해 설립한 특수 목적법인 광주 클라우드 에너지를 운영사로 지정하고 전력 거래 시스템 운영을 통해 새로운 사업 방식을 실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어제 순천만 정원 습지센터에서 원례회의를 갖고 의과대학 설립 등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다음 달 원례회의에서는 내년 4월 열리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거액의 민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가운데 시의회가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추진합니다. 송하진 여수시 의원이 최근 발의한 관련 조례안에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 고문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을 둘러싼 소송 등 중요 소송을 지정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전라남도가 경북 포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목포와 순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안전감찰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물막이 설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2012년 4월 이전 건축 아파트와 소하천 인근의 공동주택이고 주요 확인 사항은 침수 방지 대책 수립과 배수 펌프 가동, 그리고 피난 통로 확보 등입니다. 전라남도는 점검 결과 노후 위험시설로 판단되는 경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아침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중국을 향해 북상 중이지만 그 간접 영향을 받아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곳곳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어제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현재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난마돌은 다음 주 초에 일본 오사카 부근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변동 가능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도 대체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장성과 담양 31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보성과 고흥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9도, 무안과 영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막바지 늦더위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초에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